작지만 강한 기업.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한 기업의 윤현녀입니다. 조혜민 아나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하고 있어서 매 회차 방송마다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제 주변에서도 이 좋은 기업을 많이 알게 돼서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우리 회사도 간식을 줬으면 좋겠다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는 전처럼 대기업만 선호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윤현녀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을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궁금한 게 많은 우리 네. 조혜민 아나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혜민 아나운서, 오늘은요, 중소기업 진흥개발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중소기업진흥개발원도 한껏 기대가 되는데요. 개발원이라고 하니까 중소기업을 개발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혜민 씨 대답이 완전히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진흥개발원은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책과제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또 다른 기업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공유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에 맞는 정보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활용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 오늘 이 방송을 그런 분들께서 보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기대가 엄청 되는데요. 우리 기업에 맞는 정보로 안성맞춤 컨설팅을 해준다니 믿음이 가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듯이 우리의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중소기업 전문가를 만나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스튜디오에 홍성철 원장님을 모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진흥개발원의 홍성철 원장이라 합니다. 본 방송 시간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의 A부터 Z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요? 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정부 10개 부처에서 매년 300개 과제 이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무상자금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활성화돼서 현재까지 한 20년 차에 한 15,000개 회사가 이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이 국가 R&D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갑자기 지금 조 단위 돈이 나오니까 감이 안 잡히는데요. 원장님, 1조는 대략 어느 정도 규모라고 보면 될까요? 1조 원의 규모는 1억 원을 받는 연봉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만 년을 모아야 될 그 돈의 규모고요. 그다음에 참 그 조혜민 아나운서는 네. 우리 그 화장품 시장의 연간 시장 규모를 대충 아시나요? 저는 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네네. 대략 한 뭐 7, 8조 원? 7, 예, 8조 원이라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그럼 윤현녀 아나운서님은 혹시 남녀노소가 다 즐기는 그 건강 음료 시장은 얼마인지 대충 아시나요? 네, 저희가 부편성이 또 여성 뷰티 프로그램을 또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 10조 원 규모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얼추 맞습니다. 아, 네. 예. 국방 예산이 46조 규모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R&D 과제가 20조 원 시장 규모라면은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받는 기업이 계속 지원받는, 중복 지원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고요. 그다음에 국가 R&D 과제 신청할 때는 중소기업이 자유개발하는 자유응모와 일정 사전 제안을 받아서 채택되는 지정 응모가 있습니다. RFP라고 하거든요. 그런 두 과제로 진행되는데 일반 대다수의 중소기업
대표자께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자유응모과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국가 R&D 과제의 가장 선도적인 역할과 시스템이 잘 짜여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예산, R&D 예산을 가장 많이 큰 규모로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성공적인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또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이스라엘과 어떤 차이점을 저희 나라는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벤처 마인드로서 R&D 국제과제를 지원함에 있어 실패를 전제하고 허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의 시스템입니다. 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보완할 사항이 좀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좀 보완해야 될 상황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올해 정부 부처 R&D 중점 지원 분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 예, 매년 국가 R&D 과제의 중점 지원 분야는 수출 증대 분야와 고용 창출 증대 분야에 가장 많은 배점을 두고 중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 전략적 지원 분야로서는 항공 우주 산업, 로봇 산업, 바이오 헬스, 수소 활용 산업, 에너지 산업 등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굿 챌린저에 집중 지원을 합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적지 않은 과제 수와 지원금으로 기간별 공고를 통해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잘 하셔서 반드시 지원받는 목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때 국가 R&D 과제의 가장 큰 슬로건, 목표가 세계 최고의 제품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지원되는 규모가 기간이나 그다음에 지원금 액수를 볼 때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발 기간 2년, 지원 규모가 5억 정도의 자금으로 세계 최고의 제품 만들기는 좀 버겁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또 구체적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원장님? 불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지원 규모와 기간의 문제죠. 잘 아시는 알파고 같은 경우도 22조 원 이상의 개발 예산과 3,000명 이상의 프로그래머가 적지 않은 시간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기간의 개발 기간의 투자, 그다음에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때의 슬로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를 지원하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R&D 정부 부처별 자금 지원 현황도 궁금합니다. 네. 정부에서 10개 부처가 진행하는 모든 R&D 국가 시책에 대해서 매년 4대 일간지를 통해서 공고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연초에 숭실대 학교에서 4일간의 사업 설명회, 합동 설명회를 갖고요. 대전에서도 부처별로 국가 R&D 과제는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R&D 과제에 대한 부처 합동 설명회에 신청자가 2배, 3배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된 자리를 보시면은 네, 자리가 네. 다 채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서서 계신 분들이 한 2시간 동안 서서 듣느라고 네. 아마 고생 많았을 겁니다. 그러게요. 네네. 그런데 사실 예산을 쉽게 집행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 단계적 지원 프로세스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단계적 지원 프로세스는 제일 먼저 창업 기업으로 해서 창업한 지 7년 차 미만 법인을 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 신청으로 1, 2억씩 2-3번 지원받게 되면은 이제
혁신 기업으로 한 5, 6억,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으로 2, 30억, 고성장 기업으로 3, 40억, 그 다음에 마지막 관문은 월드클래스 300과제로 7, 80억 자금을 집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평가 기준은 기술성 40%, 사업성 60%에 해당되는 평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 통과, 현장평가 통과, 대면평가가 통과되게 되면은 정부전자협약 체결이 되고 그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대면평가가 마지막 관문으로서 서울 또는 여의도에서 7명의 평가員앞에서 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20분 발표에는 회사 소개에 대해서 3분 이내,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 7분 정도, 네. 그다음에 사업성, 비전 이쪽으로 한 10분 정도 할애를 해서 발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또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좀 더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그 프로세스에 관해서 지금 사업 계획서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또 아까 대면 평가도 잠깐 언급해 주셔서 네. 대면 평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대면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류 심사 통과, 현장 네. 평가 통과, 그래서 마지막 대면 평가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짓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 평가 기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되어 있는 기술 내용을 발표자인 대표자 또는 과제 책임자가 정확히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그 기술 개발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심도 깊은 어떤 그 기술적인 답변이 나오는 부분, 이런 사항을 좀 많이 체크하는데요. 국가 R&D 과제의 대면평가 과정, 서류심사, 현장평가, 대면평가의 관문을 거치면서 최종 지원을 받게 되는데, 대면평가 기준에서도 뭐 운삼, 기티라는 좋은 평가위원을 만나게 되면은 네. 부드럽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네. 아주 저 까탈스러운 분 만나게 되면은 아주 그냥 힘들게 과제 발표하고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대면 평가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네. 여성 CEO, 여성 기업가 되시는 분이 네. 주방용품의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이걸 국가 R&D 과제 신청을 해서 서류 심사 통과되고 현장 평가 통과되고 대면 평가 시에 평가위원회 황당한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다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서 2차 신청을 했는데도 또 탈락이 됐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제품을 개발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연간 2천억의 매출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에 대한 그 기준 잣대가 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특히 드릴 말씀은 숭실대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가 R&D 과제 정부 부처별 종합 설명회라든가 또 대전에서 실시하는 뭐 설명회에서 끝나고 질의응답 및 건의 시간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이 평가위원회 자질 문제. 네. 이게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이게 그동안 뭐 오래전 한 4, 5년 전 얘기죠. 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원 프로세스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 또 이런 네.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이 그렇지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지원 분야로 이렇게 접수를 하면 이제 뭐 대면 평가나 서면 평가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금 집행까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네, 뭐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서류 심사하는데 30일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심사 통과된 기업에 대해서 현장 평가, 이것도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대면 평가도 한 30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대면평가 통과되면은 정부 전자회복 체결이 2주 정도 뒤에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금 지원받기까지는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 4개월이라고 하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정말 자세하게 알고 또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진흥개발원에서 도와주고 계신 거잖아요, 원장님. 네네. 네, 중소기업진흥개발원의 역할을 프로그램 앞부분에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수가 한 240만 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국가 R&D 과제에 접근이 될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의 기술 개발을 하는 중소기업 수가 한 60만 개가 됩니다. 네. 60만 개 되는데 저희 쪽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에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두 번 접수했다가 탈락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워낙 바쁘다 보니까 무슨 네. 과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설사 그렇죠. 알았더라도 사업계획 쓸 그 직원분들이 없다 보니까 네. 저희한테 좀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 하나 뭐 지나간 얘기지만 아쉬운 얘기로서요. 네. 국내 굴지 공기업에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 3분이 퇴사를 해서 국가 R&D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서 준비를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업계획서만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외에 비목별 사업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이 자금이 이제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받았을 경우에 인건비 부분이 40에서 45%, 네. 그다음에 기자재, 장비, 원부자재 구입비, 무겁비 이런 쪽으로 한 네. 40에서 45%, 그다음에 일반 간접비로 뭐 회계 처리 비용, 국내외 출장비, 야근 식대, 문구류, 회의비 이런 쪽으로 나가는 돈이 10% 정도로 개정돼 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거를 비목별 사업명세표에 작성을 해서 놓아야 되는데 온라인 접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정원의 과제는 온라인 접수고요. 네. 산자부 산기평 과제는 이제 대구에 가서 직접 복사본을 9부를 접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네. 온라인 접수 부분에서 비목별 수치는 소수점이 안 맞게 되면은 다음 단계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3분의 임원이 그래서 네.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었는데 저희한테 의뢰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업계획서는 잘 만들어서 업로드 되는데 네. 비목별 사업명세표가 접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다. 네. 이걸 봐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린 점이 있는데 네. 객관적, 주관적으로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국가 R&D 과제 수행하기는 조금은 버거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은 사업에 전념하고 네. 저희 쪽에 이제 의뢰를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이 일본이 그렇게 합니다. 네. 일본은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네. 사업, 회사 운영, 경영, 네. 기술 개발 전념하시고 네. 각 부처별로 과제에 대한 어떤 대행 기관으로서 의뢰 들어오죠. 그럼 그 중간 대행 기관이 국가 기관에 어떤 과제가 어떤 회사가 접목되는지 매칭해서 사업 계약성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비목별 부분에서 좀 더 강조를 한다 하면요. 네. 국가 R&D 과제는 양산 체제 비용이 아닙니다. 기획 단계부터 신제품 만드는 단계까지의 자금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과다한 장비 구입, 네. 그다음에 원부자재 구입. 시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원부자재가 몇 톤씩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뭐 톤 단위 들어옵니다. 원부자재가 네. 금액을 또 맞춰주기 위해서. 네. 그럼 대면평가 때 다 깎입니다. 아. 예, 예. 근본 개념은 양산 체제 비용이 아니라 네. 기획 단계부터 신제품 만드는 단계까지의 이제 네. 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간접비를 쓰는 계정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 10% 내외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이제 꿀팁을 드린다면요. 인건비와 기자재 장비 쪽으로 40에서 45%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간접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관리 부분에서 네. 지원 확정에 대해서 정부 전자협약이 체결되고 국채까지 전용 통장 만들어서 전자금융 시스템으로 움직일 때 간접비 부분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증빙서 첨부들이 네. 예상외로 시간을 많이 갖게 만든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장비 기자재 구입비 이쪽으로 네. 대처하는 것이 하나의 꿀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 네. 서류 작업부터 시작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지금 원장님도 도와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중소기업진흥개발원의 소중한 역할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에 관해서 다 평가가 다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자금이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요. 또 이제 자금을 집행받게 되면 사실 또 평가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학생들이라면 과제하면 또 뭔가 네. 보고서 같은 거 제출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사업장에서도 직접적인 평가를 또 현장 평가를 나올 것도 같고요. 아니면 또 보고서 제출처럼 이제 서면 평가를 해야 될 것도 같은데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과제를 신청해서 지원 확정으로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요. 이전 과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년차 끝날 때 중도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2년 끝나면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그 연구 노트 작성에 대한 체크, 그다음에 자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여지는지 이거에 대한 그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개발 연구 노트를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워크 스케줄에 맞춰서 네. 단계적으로 기술개발을 해나가고 그 해나갔던 내역을 연구 노트 작성을 하셔서 대체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금의 집행 내역입니다. 네. 모든 국가 R&D 과제는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개발 과제면은 1년에 2억 5천, 2억 5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5억을 일시에 다 내려드렸습니다.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 바쁘다 보니까 네. 대표자께서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막 맞춰 쓰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동시 체크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감사 나와서 이 내역이 어떤 내용을 근거로 집행이 됐냐 소명 못하면은 환수당합니다. 그 부분 환수도 있고 네. 근데 개발 내용이 왜 잘못 나가고 자금도 잘못 썼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당합니다. 네.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받게 되면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담당 주무관이 배정돼서 전체 그 사업 설명에 자금 집행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한 교육도 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담당 배정관이 배정돼서 중간중간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은 문의를 하게 되면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제 그런 사항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하나 좀 이건 아주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R&D 과제 2년 개발 과제 5억을 지원받아서 네. 인천에 있는 모 업체의 실질 상황입니다. 네. 개발 과정 연간 매출액 한 200억 하는 회사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개발 내용도 아주 내용이 좋아서 네. 국가로부터 5억 지원받아서 성공적으로 개발 다 완료했고 와. 그 제품에 대한 매출도 한 3배수 이상 나왔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그 회사의 연구소장이 퇴사를 하면서 인수인계가 안 됐던 겁니다. 대표자는 뭐 전 세계로 뭐 바이어 만나러 영업제 다녔고 네. 그럼 연구소장이 다시 이제 새로 채용되면은 그 전임 소장의 업무를 이어받아서 이 국가 R&D 과제의 행정적인 과정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에서 계속 공문을 보낸 거죠.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서가 달라. 네. 생략되고 그러니까 보고가 안 됐으니까. 네. 대표는 내용도 모르고 있었고. 네. 근데 개발이 잘 돼서 매출도 많이 나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업 다니면서 제가 볼 때 1년차 이후에 한 4, 50억 이상의 매출이 더 증액됐습니다. 네. 근데 과정관리상에서 꼭 해줘야 될 그런 과정 어떤 그 문서 작성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어떤 그 보고서 제출이 네. 잘못돼 가지고 불성실 기업으로서 판정돼서 어떡해요. 자금을 다 환수하게 당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환수하는 것도 어떤 절차가 있거든요. 네. 이의 신청을 요청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주고 한번 다시 또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네. 결코 거기다 문서도 아무것도 못 준 겁니다. 놓친 거죠. 네. 그쪽에서는 이 회사가 이의 신청도 안 하고 소명도 안 하니까 불성실하다 네. 해가지고 이제 불성실 판정을 받기 위한 마지막 그 평가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네. 그때 뒤늦게 대표이사가 알아서 서류 보완을 완벽히 해서 네. 우리 이만한 결실을 냈고 고용 창출도 했고 네. 잘 나가지 않냐. 결과에서 이제 이걸 설득했는데 네. 과정에서 이걸 못 놓쳤기 때문에 네. 국가랜드 과제는 정확한 포맷을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환수를 당하게 됐죠. 아이고. 5억이라면은 제조업의 순이익을 5% 봤을 때 네. 100억 매출과 맞먹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R&D 과제를 지원받은 모든 중소기업 대표자 제위께서는 처음 한 번만 이렇게 스터디에 들어가고 터치해 네. 나가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실기하고 놓쳤다. 그럼 이건 이제 과정관리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전액 다 환수 조치 당하게 되고 또 3년간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제 큰 리스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네, 진짜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 네. 기업별로 지원을 받아도 성공한 업체도 분명 있겠지만 있죠. 또 실패한 업체도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차별화해서 반영이 되겠죠? 그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그 국가 R&D 과제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대출 자금은 대표자의 신용도와 담보 제공 능력 가지고 사업계에서는 뭐 부수로 들어갑니다. 근데 국가 R&D 무상 출연 자금은 신용도가 낮더라도 사업계획서 그 내용을 중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부터 완벽히 만들어 나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평가, 대면평가 과정을 잘 맞추셔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좋은 성과, 그러니까 성능 지표상의 어떤 그 혁신 기능을 개발했거나, 그건 이제 인증기관의 인증을 네. 받아야 됩니다. 네. 아니면 구매 조건부처럼 3배수의 매출만 나오면은 성공 과제로 인정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성공 과제로 끝납니다. 성공 과제로 끝나게 되면은 차기 과제 신청할 때 가산점이 주어져서 네. 일반 기업보다 월등한 어떤 우월적인 위치에서 자금을 또 지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 과제로 단타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큰 자금을 받을 수 네네. 있도록 첫 과제는 완벽히 성공 과제로서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2차, 3차, 4차 과제로 단계적으로 큰 금액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패 사례는요. 실패 사례의 범위가 일단 지원이 안 됐을 경우는 실패 사례로 먼저 본다 네, 그러면요. 그렇죠. 서류 심사했는데 한번 떨어졌어요. 네. 네. 이제 평가위원들 분석할 때, 이건 사업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어떤 가자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해서 합니다. 네. 절대평가 60점 이상을 득해야 되고, 네. 상대평가 그 차수의 예산에 맞춰서 고득점수로 내려옵니다. 네. 60점 맞고도 그 차수에 뭐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월등히 많아서 네. 뭐 85점, 80점, 79점, 75점 네. 쭉 내려가서 60점 맞고도 대기하고 있다가 30일 이내 어떤 결과가 안 나오면은 네. 탈락이 됩니다. 아, 근데 네. 위에 고득점수 기업이 우리 매출 많이 나와서 바쁘다, 안 받겠다. 네. 예? 내지는 이 자금 필요 없으니까 뭐 돈이 그냥 캔슬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플랑크가 생기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패 사례에서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자금에 관계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럴 것 예, 같아요. 예, 예. 네. 그냥 가벼운 사례로 모 여성기업 CEO인데 이게 이제 국책과제가 전자금융 시스템이거든요. 네. 1포인트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집행해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근데 현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A4 용지 네. 한 박스에 한 25,000원 하나요? 네, 그 정도. 그죠? 네, 맞아요. 100박스를 주문해 왔어요. 100박스를. 서류를 쓰시려고.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뭐 인쇄가 뭐 네, 인쇄수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중소기업청이었죠. 보니까 아니 100박스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네네. 그 현장 답사 가봤어요. 네. 실사 가봤더니 5박스만 있더라고요. 어. 그럼 95박스를 그 문방구에 반품하고 지원금 받은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다 환수당합니다. 아, 네. 또 그런 점이 쌓이게 되면은 네. 이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성실패로 네, 그럴 것 하는 같아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그 계정별로 인건비, 기자재 장비 구입비, 네. 그다음에 간접비들만 쓰시면 되는데 네. 대부분 다 급하시다 보니까 예전은 엄청 심했습니다. 음. 그래서 국가 R&D 과제를 받아야겠다는 분도 사후 관리가 들어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네. 그건 왜냐? 그분들이 제대로만 썼으면 아주 부드러운 건데 네, 막 그러게요. 앞뒤 땡겨 쓰고 네. 이러다 보니까 돌려마켓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터지는 경우가 좀 종종 많았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많이 네. 투명해졌어요. 어, 지금.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실패 사례를 거울 네. 삼아서 네, 지금 정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 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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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원장님이 지금 주시는 정보 정말 저희 잘 확인하고 있는데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후속 지원 정책까지도 좀 잘 챙겨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 오늘은 저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각 부처별로 진행 과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분석도 정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중요한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네. 중소기업 대표자께서 산자부의 어떤 과제 또는 중기부의 어떤 과제가 내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냐 없냐 네. 어떤 신청 조건은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각 과제별 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네. 앞으로 말씀을 드릴 시간을 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정말 기대가 기대가 돼요. 됩니다. 기대가 돼요, 정말.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원장님, 혹시 이 과제에 관심이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대표님들께 전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 중소기업 대표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분들은 이제 받고는 싶어 합니다. 네. 받고 싶어 하는데 과정에서 엄두가 안 나니까 네. 그냥 자진 포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던 겁니다. 네. 받는 기업은 계속 받고 모르는 기업은 도대체 뭐 무슨 네. 관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2017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왜 15,000개 받은 받은 업체는 매년 2-3개씩 받아가는데 대한민국에 신생기업이 이렇게 없는 거냐 기타 중소기업도 네네. 꽤 있는데 네. 도대체 왜 그런가 분석해봤더니 사업계획서에서 다 떨어지더라. 아, 사업계획서. 좋은 기술 내용을 네.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이제 사업계획서에 한 40에서 50페이지 분량으로 잘 네. 레터링 네네. 정확히 넣어줘야 되는데 네네. 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또 평가위원 평가를 보시는 분들은 평가하는 네. 분들은 또 많은 자료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다 못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2017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고시된 공고문의에서 네. 처음으로 R&D 과제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사업계 작성을 도와주게 되면은 최대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와, 네. 단 그 컨설팅 기획회사는 공학 박사와 공학 석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네. 네, 이런 조건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시를 들어서 하나 드릴 말씀은요. 네. 안산에는 뭐 업체인데 그 철강 절단 업무만 해가지고 네. 연간 매출이 100억을 올립니다. 근데 그 대표자께서 딱 보니까 절단 후에 네. 그 마무리라고 하죠. 네. 그 벌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 네. 네.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거. 아, 네. 이 기계를 한번 알아봤더니 국내에 없는 겁니다. 네. 미국과 일본에 있더라고요. 그걸 7,500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사와가지고 완전 분해해서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가격은 아마 반으로 다운시키는 네. 그런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본인 자금이 6억 들어갔는데 공정은 80%가 못 왔어요. 그럼 20%더 가서 얼마 더 투자해야 됩니까? 그래서 국가 R&D 과제를 네. 그때 네. 진행하고자 해가지고 네. 그런 제품이 개발되게 되면요 수입 대체가 될 수 있고 역으로 전 세계에 수출도 할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기회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다 가지고 6억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정부에서도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나 광고,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 중소기업 대표이사 분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더 좀 소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이야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얼른 신청을 하셔서 또 많은 음. 지원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청하시는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걸 말씀드린다 그러면요,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중에서 여성 전용 과제, 여성 참여 과제가 있습니다. 네. 경력 단절된 여성분이 창업하거나 네. 여성 CEO로서 7년차 미만의 법인이고 연간 매출액이 50억 이하면은 1년 개발 과제 1억 5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실행한 지는 한 4, 5년 됐는데요. 이것도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경쟁률이 뭐 한 거의 없다가 네. 지금 이것도 경쟁률이 한 4.5대1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일반 과제가 보통 경쟁률이 10대 1을 넘습니다. 특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과제요. 네. 단일 과제로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1680억. 네. 8년 동안 이 과제가 진행됐고요. 올해 3월 6일 1차 마감과 5월 달 공고 및 접수로 이 과제는 소멸, 종료됩니다. 네. 근데 일반 과제가 5억 기준 했을 때 법인 설립 7, 8년 차, 매출액 규모 4, 50억, 그다음에 벤처 또는 이노비즈 인증업체, 부설연구소 반드시 있는 업체로 신청을 받아서 네. 경쟁률이 13대 1입니다. 근데 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과제는 국내 수요처가 해외 수요처가 있는데 수출을 기반을 두고 있거나 수출을 할 계획의 회사라면은 상대 국가의 바이어사로부터 MOU 한 장, MOU 네. 말 그대로 업무 이행 약정서겠죠. 네. 그 A4 한 장만 받으시면은 네. 2년 개발 과제 5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기술 개발 과제의 평가 기준은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개발된 제품이 네. 과연 시장에서 얼만큼 반응이 있고 먹힐 수 있을까? 그래서 매출을 창출해서 그 중소기업이 이익을 창출해서 고용 창출을 많이 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아주 타이트하게 보는데 네. 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과제는 수요처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개발만 되면 구매하겠다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경쟁률이 2대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지만은 수출에 관여돼서 수출 실적이 있거나 뭐 수출 관계된 기업들은 예상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신청률 2대 1뿐이 안 되는 또 하나 이유는 국내 수요처 같은 경우는 똑같은 5억 지원 받는데요. 수요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1000억대 중견기업 네. 또는 1조 원 이상의 대기업 또는 네. 정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그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과제가 이제 종료되다 보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대표자분께서 네. 수출과 연결되는 부분에 사업을 영위한다 그러면은 2년 개발 과제 5억 이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요즘은요, 예전과 달리 매년 국가 R&D 과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과제당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R&D 과제의 첫 단추인 사업계획서 작성이 더욱 중요한데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예전보다 사업계획서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예. 뭐 전에도 사업계획서 부분의 비중이 중요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출 자금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표자 신용도와 담보 제공 능력 가지고 사업계획은 부수적인 자료인데 네. 이 기술평가 무상 출연 자금은 사업계획서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나 그 정해진 포맷이 있습니다. 네. 포맷에 의거해서 고란을 기재하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또는 어떤 혁신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뭐 국내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혁신적인 제품으로 각인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네. 사업 계획서가 정확히 작성이 돼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예를 들어가면서 나중에 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평가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쓰는 자소서와 비슷한 개념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시간에 원장님께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 또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본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가 R&D 과제에 관심 있는 대표자분께 제가 개별적으로 드릴 말씀은요. 중소기업 대표자 입장에서 불확실한 비전 또는 그 제품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한데 그래도 개발을 하고자 할 때 개발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 다음에 기자재 장비 구입비, 기타 등등에 투자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결과는 불확실하고 확실한 자기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개발에 대한 투자를 좀 꺼리는 성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 10개 부처에서는 그럼 그 기술 개발 내용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그걸 평가를 해서 1억부터 80억까지 뭐 더 큰 자금도 있습니다만은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조건이 맞는다 하면은 이 과제를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R&D 과제는 특정 기업의 점유물이 아니고 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또한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매 차수 진행되는 과제에 대해서 본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만약에 국책과제는 매월 차수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내용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나는 과제 내용이 있다 하면은 참고하셨다가 뭐 내년 이맘때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준비로서 각 과제별 분기별로 상하반기별로 풀어서 쭉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역시 말씀을 너무 조리 있게 오늘 잘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정부 부처의 R&D 중점 지원 분야부터 부처별 자금 지원 현황까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20조억 원 이상이라니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개 정부 부처 R&D 지원에 참여한 중소기업 1만 5천 곳과 지원을 받지 않은 1만 5,313곳을 비교한 결과 지원을 받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혁신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인 매출액으로는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5년 뒤 39.3%가 늘어 지원받지 않은 기업 24.1%보다 무려 15.2%포인트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네, 중소벤처기업부 한 관계자는 정부의 R&D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통계로 확인됐다면서 중소기업 지원 예산 및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 및 자발적 연구 개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의 경영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오늘은 홍성철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정보력이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경우 우리 회사를 표현하는 소개서와도 같으니까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잘 작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서류 합격에 영광을 누리시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혜민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엄청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약간 숲을 보게 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홍 원장님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부처별 진행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자부, 중기부 과제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네, 좋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중심은 중소기업입니다. 네, 중소기업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작지만 강한 기업 화이팅!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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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